안녕하세요. 조인씨 제이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실제 강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저희 조인씨 강의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보통 저희 강의는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Beginner, Intermediate, Advanced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계마다 저희가 구성한 스토리텔링에 맞춰서 재미있게 그리고 의미 있게 강의들이 전체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각 강의는 큰 토픽을 의미하고 있으며 그 안에 3개 또는 4개 이상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챕터마다 타 강의들처럼 진부하게 이론만 강의하지 않고요. 저희 조인씨 코파운더 그리고 에듀케이터들과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서 현업에서 경험한 유의미한 얘기들을 공유하고 마지막에는 저희가 알차게 구성한 쇼타임을 통해 여러분들이 실제 프랙티스를 같이 진행하면서 조금 더 점진적으로 각 챕터마다 그리고 각 강의마다 재미있게 유의미 있게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현업 그리고 인더스트리에 투입될 수 있을 정도로 노력하며 계속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 들어가서 저희가 오늘 다룰 강의는 Dockerizing with Spring Boot Hello World입니다. 이번 강의는 4개의 챕터들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내용들을 진행할지 일단 오버뷰부터 알아보면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도움되니 부탁드립니다. 네, 오버뷰는 저희가 이 렉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큰 그림 한번 설명해 드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버뷰 컨셉을 보고 이 오버뷰 보니까 이 렉처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흥미롭겠다. 그래서 이 강의를 선택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오버뷰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저희는 4가지 챕터를 통해서 4개의 챕터를 통해서 도커와 스프링부트 어플리케이션과 그리고 도커라이징과 그리고 도커라이징 인더스트리에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간단한 example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어플리케이션과 도커의 사용성을 알아보게 되면서 코드랩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사실 스프링 부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 어떤 서버를 만드는 데는 되게 많은 knowledge와 옵션들과 그런 백그라운드 지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스프링에 대한 컨셉만 컴팩하게 알기 위해서 퀵스타터를 통해서 스프링 이니셜라이저를 통해서 헬로 월드를 만들 거고요. 여러분들 이제 헬로 월드를 만들어 보게 되면 여러분들 추후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꽤 큰 백그라운드 지식이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프링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도커라이징을 해서 도커라이징은 도커의 파일 이제 이미지 파일을 만드는 하나의 과정이고 컨테이너를 런하게 되는 하나의 큰 과정이라 볼 수 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도커가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 이걸 통해서 어떠한 특장점들이 많겠구나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워드는 크게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도커, 이미지, 컨테이너, 스프링 부트 스프링 부트 공부할 때 필요 개념이 IOC와 DI 그리고 도커라이징, 그리고 서비스, 그리고 DAO, 메이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번 렉처는 4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챕터는 도커, 도커에 대해서 컨셉, 여러분 도커를 모른다는 가정에 있어서 What is Docker? 도커는 어떻게 사용하고 무엇이며 왜 쏘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거고 두 번째 챕터, 아까 오버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프링 부트 헬로 월드를 만들게 되면서 스프링 부트가 뭐고 스프링 부트 헬로 월드에서 어떻게 퀵스타터를 통해서 바로 서버를 빠르게 만들 수 있는지 설명드리고 쇼타임을 보여드릴 거고 세 번째 도커라이징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챕터에서 배운 걸 이용을 해서 스프링 어플리케이션 도커라이징을 하면서 이미지를 만들고 컨테이너를 띄워볼 겁니다. 네 번째 유즈 케이스. 유즈 케이스는 어떤 거냐면 도커라이징, 도커 이런 것들을 많이 쓰인다고 했을 때 과연 인더스트리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접목하고 있나 이런 거를 통해서 쇼타임을 해보면서 여러분들 직접 오픈소스에 대해서 액세스하게 되면서 다운받고 이미지 띄워보고 컨테이너 돌려보는 동작까지 해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쇼타임이라 말하고 있는 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쇼타임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코드랩 형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부분은 이제 이론을 설명하고 모티베이션 설명하고 백그라운드 설명하고 메서드 설명한 다음에 메서드에서 과연 우리가 실습을 어떻게 다룰 건지 설명을 하고요. 실습이 있어야지 강의가 재밌겠죠.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컨셉을 하고 쇼타임을 통해서 코드 형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강의에 디테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친밀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구성했습니다. 네, 첫 번째 챕터 도코 강의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컨텐츠는 이렇습니다. 인트로덕션, 컨셉 설명하고요. 모티베이션, 사실 인트로덕션은 같은 개념인데 왜 사용하는지, 도코를 왜 사용하는지 컨셉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쇼타임에서 진행할 이제 기본 지식들 그리고 필요 지식들 백그라운드 설명하고 메소드에서 쇼타임이 어떻게 진행되고 중요 개념들이 뭔지 여러분들 설명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재미있는 시간 쇼타임을 통해서 코드랩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도커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지 모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트로덕션입니다. 일단 볼드체부터 한번 보실까요? 네, containerization 두 번째, standardized executable components 세 번째, to run the code in any environment. 제가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뽑아봤어요. 이게 뭘까요?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도커의 정의를 내린다면 도커는 이제 컨테이너 기반의 오픈소스 가상화 플랫폼 중 하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컨테이너 기반이란 게 뭘까요? 그거 이제 백그라운드 때 설명드릴 건데 일단 여러분들 도커란 걸 딱 띄웠을 때 도커 is open source containerization platform, 즉 컨테이너 기반의 오픈소스 가상화 플랫폼 중 하나이다. 이 정의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개발자들이 어플리케이션을 패키징하고 그 패키징된 것들을 이제 컨테이너 안에 넣게 되면서 조금 더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하게 executable component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게 도커의 주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써있죠. 네, with operating system library dependency required to run the code in any environment.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도커라이징을 할 때 이 어플리케이션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환경들, 라이브러리들, 그리고 옵션들 다 패키징 해놓은 다음에 그것만 갖고 있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다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도커의 특장점이자 가장 기본 필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모티베이션도 방금 앞에서 인트로덕션을 설명하는 거랑 같은 개념입니다. 왜 이게 필요하게 됐느냐?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코딩을 할 때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 올릴 때 코딩만 하면 당연히 편하겠죠. 그렇죠? 코딩만 하면 편할 텐데 여러분들 이 코딩을 통해서 이제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고 환경을 구축해주고 어떤 옵션들이 필요하고 라이브러리 필요하고 디펜던스도 필요할 때가 훨씬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라이팅 코드 이상의 많은 것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신경 써줘야 될 환경이 생긴 거예요. 다양한 코딩 환경이 개발되면서 그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줄이 그런 얘기인데 그런 걸 통해서 enormous complexity 수많은 복잡도가 생기게 된 거예요. 이런 복잡도를 앞에 인트로덕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커는 simplify 해주고 accelerate 해주게 되면서 여러분들 좀 워크플로우들이 간소화하고 좀 가속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제 도커이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툴을 자유롭게 고를 수도 있고 어플리케이션 스택을 자유롭게 고를 수도 있고 개발 환경들을 각자의 개발 환경들을 조금 더 자유롭게 개발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조금 더 자유롭게 어플리케이션 돌리고 생산성 있게 만들 수 있는 게 도코의 가장 큰 모티베이션이라 보이면 됩니다. 그래서 keep it simple, move fast 이건 뒤에 이번 챕터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느낄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고 세 번째, collaborate built for developers by developers 이게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개발자들이 도커 이미지를 만들고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이미지화 시켜서 이제 컨텐츠를 돌려봤어요. 잘 돌아가네. 이것들을 이미지를 그냥 여러분들에게 이미지 파일들을 어떻게 하는 빌드 파일들만 여러분들에게 넘겨주게 되면 여러분 그 빌드 파일만 빌드해주고 실행해주게 되면 바로바로 그 이미지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어떤 레이어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개발해서 그 이미지들을 더 좋게 만들 수 있겠죠. 즉 여기서 이미지란 이 서비스를 더 좋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서비스 더 좋아지게 되면서 이 서비스 퀄리티가 올라가게 될 텐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코업도 할 수 있고 콜라보레이트도 할 수 있고 이런 콜라보레이트 할 수 있는 것들이 도커를 사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개발자들도 여러 어플리케이션들을 바로바로
여러분과 다른 환경일지라도 바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네, 자유롭게 코업도 할 수 있고 콜라보레이트 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도커의 세 번째 모티베이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건 사실 간단한 백그라운드인데요. 도커 히스토리를 알면 좋겠죠. 여러분 도커를 사용하려고 할 때 그래도 기본적으로 언제 만들어졌고 누가 이걸 조금 시장에 발표를 했는지에 대해서 네, 보여주는 슬라이드인데 사실 뭐 동영상을 보여드리진 않을 거예요. 동영상이 조금 뭐 시간이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밑에 클릭해서 들어가서 아니 동영상 더 Feature of Linux Containers라는 걸 쳐보게 되면서 솔로몬 하익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강연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2013년 되게 중요한 날이에요. 도커한테는. 그래서 도커가 사실 2013년 3월 산타클라라 열린 지금 파이콘 컨퍼런스에서 열린 이 컨퍼런스에서 발표하는 세션인데 다클라우드 창업자인 솔로몬 하익스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이제 강의를 세션을 발표하게 되면서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발표 이후에 사람들이 와 이거 좀 센세이션하다 센세이션을 느끼게 되면서 도커의 인기를 얻게 되었고 실제 2013년 10월에 도커 인코퍼레이션이라는 새로운 회사 이름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되게 각광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구글이 이 도커 오픈소스 프로젝트에도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 말로 만들던 쿠버네티스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고 정착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은 이 슬라이드를 참조해 주셔서 이 영상을 참조해 주셔서 과연 솔로몬 하익스가 어떻게 발표했는지 뭐 예를 들면 이게 약간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발표한 것처럼 그렇게 센세이션했던 네, 세션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 백그라운드 슬라이드는 이제 도커의 조금 아키텍처를 알아보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사실 이제 도커가 있기 전부터 가상화 기술은 존재했었습니다. 오늘 설명한 도커도 이제 기존의 가상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어느 정도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기존의 가상화 기술인 버추얼 머신, VM에 대해서 알아보고 도커와 비교해 보면서 도커를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 이 슬라이드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일단 버추얼 머신 탄생 계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이제 하나의 서버에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구동을 시켰었어요. 근데 이렇다 보니 이제 하나의 서버에 남는 자원이 많이 생겼고 뭐 CPU나 메모리들이 많이 생겼고 좀 약간 비효율적 리소스가 남기 때문에 비효율성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가상화 기술이 등장했다 보시면 되고요. 그중 이제 중간에 있는 하이퍼바이저 네, 이걸 통해서 가상화 기술이 이제 가장 많이 이용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이퍼바이저의 이제 기능은 크게 두 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이제 컴퓨터 머신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 리소스들을 논리적으로 이제 버추얼 머신별로 배분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호스트 OS에서 네, VM의 게스트 OS를 구동 및 모니터링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퍼바이저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구분된 공간에서 독립된 가상 하드웨어를 할당받게 되고 서로 이제 게스트 OS가 격리되어서 돌아간다. 그래서 즉 한 개의 가상 환경에서 에러가 나더라도 예를 들면 이제 호스트 OS의 윈도우라고 봤을 때 리눅스 게스트 OS를 깔았어요. 그 VM을 통해서. 근데 이제 게스트 OS를 하나 뭐 따로 깔았다고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또 다른 윈도우 버전을 깔았는데 여기는 윈도우 뭐 10이라고 보면 되고 여기는 윈도우 근데 옛날 시대 지금 XP라고 봤을 때 이쪽 리눅스 OS에서 에러가 나더라도 다른 게스트 OS에서는 이 에러와 네,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크게 사이드 이펙트를 미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버추얼 머신의 컨셉이고요. 그럼 이제 도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야 될 텐데 도커의 이제 컨테이너 개념, 즉 컨테이너는 호스트 OS의 커널을 그림처럼 공유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컨테이너라고 봤을 때 A, B가 호스트 OS의 커널을 공유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커널이라는 개념을 사실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뭐 학부 때 배우는 강의를 통해서 조금 더 알아봐야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드웨어 자원을 관리하고 하드웨어와 프로세서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역할하면서
OS의 핵심 구성 요소 중 하나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드웨어와 프로세스 사이에서 인터페이스 역할을 수행하면서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OS의 핵심 구성 요소 중 하나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만약에 커널에 더 궁금하신 분들은 좀 따로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커는 이제 하나의 커널을 통해 공유하기 때문에 호스트 시스템에서도 컨테이너 내부의 프로세스를 볼 수 있고요. 예를 들면 내가 만약 MySQL 도커를 다운받아서 실행하게 되면 제 터미널에서 이 MySQL 접속을 한 다음에 프로세스를 검색해 보면서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나 쳐다볼 수 있습니다. 접근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아까 버추얼 머신에서 독립된 공간을 설명한 것처럼 도커는 어떻게 공간을 만들었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히스토리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기존에 이미 등장했던 리눅스 커널의 C그룹, 컨트롤 그룹스와 네임스페이스 기능을 이용해서 구현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리눅스 커널의 C그룹과 네임스페이스 기능을 통해서 이제 도커가 격리가 돼서 구성될 수 있었고 이 기능을 통해서 VM 호스트와 달리 별도 OS 설치 없이 다른 프로세스 사이에 벽을 만들어주게 되면서 격리되었다. 그래서 공유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스트 OS의 커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컨테이너는 이미 도커가 나올 때부터 개념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간단하게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전 슬라이드에서 얘기한 것처럼 2013년에 도커가 발표되었다고 했죠. 솔로몬 하이스를 통해서. 그래서 원래 이제 컨테이너는 어떤 거였냐?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실행하는데 컨테이너의 정의예요.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특정 버전의 프로그램 언어, 런타임 및 라이브러리 같은 디펜던시 항목들을 의존수 항목들은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함께 포함하는 경량화된 논리 패키징이라 불렀습니다. 조금 어렵죠. 사실 여러분들이 이번 슬라이드에서 이번 챕터에서 공부하게 되면서 사실 이 컨테이너 개념을 어느 정도 이제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 쇼타임도 해보시면서. 그래서 히스토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도커가 2013년에 발표됐다고 했죠. 솔로몬 하이스를 통해서. 원래 컨테이너는 언제 발견되었냐면 2006년에 구글에서 프로세스 컨테이너라는 지금 C그룹을 기능을 발표했고요. 아까 도커가 C그룹과 네임스페이스를 쓴다고 했죠. 그래서 그때 C그룹이 2006년에 구글에서 발표되었고 2008년에 레드햇에서 네임스페이스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2008년 IBM에서 리눅스 컨테이너즈라는 그룹에 거기서 C그룹과 네임스페이스를 같이 사용한 최초의 리눅스 컨테이너 엔진을 발표하게 됩니다. IBM에서요. 그래서 LXC, 즉 리눅스 컨테이너즈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다른 컨테이너 기술로 2013년에 전 슬라이드 그 파이콘 컨퍼런스에서 얘기한 것처럼 처음으로 도커가 발표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06년에 구글에서 C그룹을 발표했고 2008년에 레드햇에서 네임스페이스를 발표했고 같은 해 IBM에서 C그룹과 네임스페이스를 같이 쓰는 리눅스 컨테이너 엔진을 발표하게 됐고 그거를 다 이용을 해서 2013년에 다른 컨테이너 기술로 도커가 발표되면서 지금의 컨테이너, 도커, 쿠버네티스 등 여러 기술들이 많이 사용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이제 VM과 도커 컨테이너의 구조적 차이 때문에 도커 컨테이너의 특징들이 세 가지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lighter weight, 두 번째 greater resource efficiency, 세 번째 improved developer productivity. 첫 번째, 두 번째를 같이 얘기한다면 빠른 속도의 효율성이라 볼 수 있어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호스트 OS를 겸비한 VM 가상화와 다르게 도커는 이제 리눅스 커널과 하드웨어 자원을 공유받게 되면서 컨테이너 구동될 때 훨씬 자원량을 적게 쓰게 돼요. 적게 쓰게 되는데 VM보다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컨테이너를 가볍게 빠르게 돌릴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얘기하고 있고 사실 추가적으로 이제 컨테이너의 특징이라고 얘기한다면 높은 이식성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높은 이식성이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컨테이너를 구동할 때 이미지가 필요하거든요. 도커 이미지가. 도커 이미지 안에 그 컨테이너를 돌리기 위해서 환경들이나 파일들을 다 구성을 해놨어요. 한 패키지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미지만 잘 만들어주게 되면 어느 리눅스 환경에서도 똑같은 컨테이너를 돌릴 수 있는 거라 보시면 돼요. 즉, 그 이미지를 만드는 게 도커 파일 빌드 스크립트라는 건데, 여러분들 도커 파일 빌드 스크립트를 잘 짜놓게 되면 여러분 이 파일을 갖고 다른 리눅스 환경에서도 똑같은 이미지를 만들고 똑같은 서비스 목적의 컨테이너를 돌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높은 이식성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개발자 생산성 증대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도커가 빠르게 되고 사실상 이제 이걸 통해서 배포도 되게 쉽게 되었어요. 배포가 쉽게 되었기 때문에 CI/CD 개념이 나오는데, CI/CD는 어떤 거냐? 여러분들이 코드를 커밋하게 돼요. 어떤 특정 펑션을 만들었을 때 코드를 커밋하게 되면, 원래는 여러분들 원하는 서버에 배포하기 위해서는 커밋하고 나서 빌드하고 테스트하고 정상적으로 잘 나오게 되면 이걸 통해서 뭐 SSH 연결해서 SSP를 해서 패키징 파일을 원하는 서버에 업로드하는데 다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이 과정들이 사실상 이게 지금 많이 복잡하거든요. 테스트도 많고 트러블 슈팅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거를 한 번에 해주게 되는 게 CI/CD라고 보시면 돼요. 즉 여러분들 커밋만 하게 되면 빌드, 테스트, 배포까지 한 번에 처리하게 된다. 그래서 사실 이제 컨테이너 개념이 생기게 되면서 CI/CD도 더 강화되었고 좀 더 빠르게 개발자를 위해서 better fit, 조금 더 생산성이 증대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제 CI/CD 때문에 이 애자일이랑 DevOps 프랙티스도 많이 강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커 이미지는 말 그대로 제가 앞에 약간 컨셉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컨테이너 실행에 필요한 파일들과 설정값들 모두 포함하고 있는 하나의 이미지라고 보시면 돼요. 스냅샷이라고 보시면 되고, 상태값을 갖지 않습니다. 그냥 그 파일이 다 포함되어 있고 변하지 않아요. 임뮤터블이에요. 이미지가 한번 올라가게 되면 이건 임뮤터블, 변하지 않습니다. 이미지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어펜드 되면서 다른 버전이 올라갈 수는 있어도 그 첫 번째 만들어낸 이미지는 임뮤터블에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이미지가 뭐냐면 그냥 도커 컨테이너, 즉 컨테이너라는 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서비스의 실행한 단계라 보시면 되죠. 이 서비스를 실행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만들고 이 이미지를 통해서 도커는 컨테이너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이미지를 만드는 파일들이 필요하겠죠. 그거는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뭐 이미지라는 게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 우분투 이미지를 만들어 놨다. 그럼 우분투를 실행하려고 모든 파일들을 다 가지고 있겠죠. 그 안에 우분투 이미지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분투 이미지만 구하신다면 우분투를 실행하면 우분투가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 MySQL을 써야 돼요. 예를 들면 MySQL을 지금 IDMS 써야 되는데 뭐 IDMS 깔고 도커 필드 설정하고 그런 거 다 해줘야 되는데, MySQL 이미지만 구했어요. 이미지 다운받으면 MySQL 실행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 MySQL 도커 컨테이너에서 MySQL 기능을 동작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화 시켜서 하는 게 도커 이미지라 보시면 됩니다. 도커 파일. 도커 파일은 여기서 설명하는 것처럼 container starts with simple text file containing instruction for how to build. 이미지 만들고 있죠.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빌드 스크립트 파일이 필요한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미지를 만들 때 어떠한 순서로 어떤 옵션들이 필요한지 다 기재를 해놓고, 잘 기재해놓고 밸리데이션만 체크해주게 되면 이 파일을 통해서 이미지가 자동 생성되고,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이미지를 그냥 컨테이너로 돌려버리게 되면 바로 서비스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간 필요한 단계들을 정의는 스크립트라 보시면 되고,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여기 밑에 나와 있죠. 이거 한번 보실래요? 어떤 파일인 것 같아요? 잘 파일을 돌리는 거죠. 자, 앱잘 파일 어떻게 만들어줬냐?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자바를 서버를 만들고 나서 패키징, 즉 빌드하고 패키지하게 되면 잘 파일이 나오죠. 어떤 이름에서 나올 거예요. 타겟 폴더 밑에 뭐 데모 01.01 스냅샷 잘 파일,
근데 이 파일들이 사실 어떤 여러분들이 컨피그레이션에 따라서 항상 파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로 통일해 주는 거예요. 앱 자료 파일. 이 파일로 카피해줘. 그리고 이 카피한 파일을 이 옵션을 통해서 자바를 런해주면 돼. 근데 이 자바가 어떤 자바야? JDK 1.8 자바야. 즉, 여러분들 이 도커 파일 하나만 갖고 있으면 어느 환경에서도 도커가 깔려 있으면 여러분들이 세팅한 옵션과 환경과 앱 자료 파일들을 돌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파일을 갖고 여러분 코어카에 전송해 주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던 머신이 아니라 다른 머신을 옮겼을 때도 이 도커 파일만 갖고 있으면 이미지를 만들어 주게 되고 이미지 만든 것들을 이용을 해서 컨테이너로 작업해서 런만 시켜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돌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